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추출을 조금 바꿔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이미 뭐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따라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배전 커피입니다. 보통 이제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분쇄를 조금 굵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물 온도를 조금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과추출되는 거를 막아주는 형태로 추출을 잡아주죠. 에어로프레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에어로프레스의 어떤 커피 입자 같은 경우는 일반 푸어오버보다는 조금 기준점이 조금 더 곱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굵은 입자를 갖고 추출을 하셔도 맛있는 커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굵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어로프레스를 눌러주실 때는 무조건 천천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눌러주는 과정은 에어로프레스에서는 어떤 추출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커피가루하고 커피하고 걸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눌러주는 과정에서 커피의 어떤 단맛이라던가 질감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물 온도가 너무 낮았다거나 아니면 입자 자체가 너무 굵었다 하더라도 에어로프레스로 내렸을 때 조금 과소 추출된 뉘앙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배전은 일단은 역방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커피는 12g 사용할 거고, 물 온도는 90도, 물량은 총 180ml 사용을 해줄 겁니다. 커피 양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분쇄 입자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랑 비슷한 정도? 그냥 일반 푸어오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자 크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굵은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90ml를 잘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푼으로 잘 저어줍니다. 특히 이제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루가 위에 좀 두텁게 쌓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풀어주시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주고 2분간 인퓨징을 할 거예요. 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싫더라. 그리고 2분이 되면은 뚜껑 다시 열고 나머지 물 90ml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주고 더 이상 인퓨징 안 하고요. 바로 추출을 할 거예요. 눌러줄 때는 천천히. 다음은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좀 내추럴 커피, 아니면은 뭐 무산소 커피, 아니면 허니 커피들 중에서도 조금 캐릭터들이 좀 주가 되는 커피들, 그런 커피를 내릴 때 추천드리는 레시피인데요. 일단 커피 입자 자체는 고온 입자를 사용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곱냐면은 모카포트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굵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푸어오버로 사용하시는 입자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가는 입자를 사용할 거예요. 커피의 어떤 단맛이라던가 질감이라던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맛이라든가 질감이 어떤 커피의 캐릭터를 덮어버린다거나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원두가루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움직임이 최소한인 정방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커피는 강배전보다는 한 10% 정도 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4g 정도 사용을 할 거고, 물량은 똑같이 180ml, 대신에 물 온도는 조금 더 추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94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물량 50ml 부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원두가루가 잘 적셔질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저어주셨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180ml까지 물을 바로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플랜저 닫아주시고요.
저울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 상태로 2분간 인퓨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분이 되면은 간략하게만, 너무 심하지 않게 스월링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역방향으로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특히 이제 뜨거웠을 때 맛을 보면은 솔직히 맛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대신에 식었을 때, 식어가면서 어떤 캐릭터 자체가 조금 더 잘 올라오는 게 정방향이고요. 역방향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중약배전 워시드 커피, 그러니까 수세식 커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배전 커피나 아니면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피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라던가 추출되는 양상이라던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었을 때 원하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중약배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갖고 추출을 하느냐가 결과물을 결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어떻게 했을 때 맛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불림은 꼭 하세요. 물론 불림을 하던 안 하던 맛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봤을 때 불림을 해주고 차라리 인퓨징을 하는 시간을 30초면 30초, 길게는 한 1분까지 줄여주셨을 때 조금 더 맛의 일관성이 좋았고, 두 번째는 고온 입자하고 굵은 입자하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누르는 행위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어로프레스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르면서 나오는 단맛하고 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하든지 간에 약간 과소 추출된 뉘앙스를 굉장히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굵은 입자도 충분한 인퓨징 시간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약간 번외편으로 예를 들어서 굵은 입자를 넣고 천천히 프레싱한 거하고 고온 입자를 사용하고 빠르게 누른 거하고,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과소 추출된 뉘앙스를 가져올까요? 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벗어난 그런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고온 입자를 사용하실 때는 인퓨징 시간을 짧게, 그 다음에 굵은 입자 사용하실 때는 인퓨징 시간을 길게 늘려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맛의 뉘앙스 차이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온 입자를 사용하고 짧은 인퓨징, 그리고 천천히 누르셨을 때는 굉장히 질감과 단맛 좋은 커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굵은 입자 사용하면서 좀 더 인퓨징 시간을 길게 늘리셨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주시한 맛의 커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커피 중에서 과테말라 버본 커피가 있거든요. 단맛이 굉장히 좋고 초콜릿한 맛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하지만 신맛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커피를 내실 때는 당연히 주시한 맛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좀 더 단맛과 질감 좋은 커피를 노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자 자체는 곱게 가져갈 거고요. 처음에 50ml 넣어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저어주시고 30초 동안 불림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나면은 마찬가지로 나머지 물 180까지 부어줄 거고요. 그리고 2분 동안 인퓨징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인퓨징 시간을 길게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고온 입자였으니까. 다음은 과테말라인데, 아까는 버번이었죠? 요번에는 마라카투라 품종을 한번 내려볼 겁니다. 요거는 신맛이 아까 그 버번보다는 꽤 강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맛 질감 좋은 커피를 내려 마실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주시하게 만들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시하게 내려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분쇄도를 좀 더 굵게 가져가고 대신에 인퓨징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처음 불림 50은 똑같이 충분히 저어주고 확실하게, 그리고 30초 불림. 조금 추출이 더딘 커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30초보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까지 물을 부어줄게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맛의 스타일, 아니면은 원두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갖고 조금 분쇄도라던가 인피중 시간을 조금 바꿔가면서 맛을 좀 더 단맛질 같냐, 아니면 좀 더 주시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리시면은 좀 더 다채롭게 커피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전자로 내리는 거, 그러니까 푸어오버로 이렇게 내리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요거는 에어로프레스만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니까 좀 알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